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엔 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들고 나온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 압류는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북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 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협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 대사는 효력 없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가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If a member state finds the North Korean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s and carrying out prohibited activities, it allows the member states to either seize or impound a vessel. And that is quite clear in Resolution 2397.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 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압류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영국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영국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던 탈북 여성 2명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증언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영국 외무부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영국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이들의 송환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드 국무상은 20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과 관련해 영국 외무장관이 중국과 한국 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의외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현재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에 관한 보도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필드 외무상은 하지만 이 사안에 관해 중국이나 한국 정부에 직접 제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국은 탈북자들을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로 대우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9살 소녀와 18살 청소년 등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이들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7명을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식 소환을 보냈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In some cases, the Chinese avoided repatriation, which are good news. So I cannot predict what will happen with this group, but what I hope is that the Chinese and that they will not be repatriated to North Korea.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도 이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고문과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의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고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펼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외교의 동시 추진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는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다만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데 모두 항상 협조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선박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가담하는 것이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차단됐다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핵과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미군 고위 장성이 밝혔습니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20일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8년 만에 발간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 국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단지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또 미국의 저강도 핵무기와 해상순항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의 해상순항미사일 시스템이 유효하다면서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틸러슨 전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 보좌관 등과 비공개로 만나 7시간 동안 러시아와 중동, 북한 문제 등 현 정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 측은 이날 회동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외교 현안과 외교정책기구 운용, 틸러슨 전 장관의 재임 시절 경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을 지낸 틸러슨 전 장관은 당시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3월 물러났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재임 당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을 진행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한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특별 여권 발급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의료 사업을 벌여온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최근 VOA에 국무부가 지난해보다 신속하게 특별 여권을 발급해 이달 초 1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 의료진 3명과 함께 북한에서 의료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결핵과 감염 환자를 지원하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하이든 린튼 대표도 VOA에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접수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